하동에서 차맛 제대로 느끼게 해준다는 의문의 꾸러미부터 지리산 기운 가득 담은 신선들의 세상까지 지리산의 어떤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신비하게 느껴져서 지리산의 새로운 매력 대발견, 근심 걱정 싹 잊게 만드는 경남 하동으로 떠납니다. (1200년) 역사를 지닌 차시배지 하동.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있어 안개가 많고 다습한 데다 일교차가 커 차나무에게 그야말로 천국이랍니다. 하동 녹차는 예로부터 뛰어난 맛과 향을 자랑해 임금님 진상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솔솔 풍겨오는 명품 차향을 따라 도착한 곳엔 차나무만큼 소나무가 가득합니다. 지금 녹차가 소나무 한 밑에 많이 있잖아요. 저 소나무 밭이나 아니면 대나무 밭에 있는 그 이제 차가 좀 그 노지에 햇빛에 있는 차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찻잎을 보시면 그늘에 있는 찻잎들은 이게 연녹색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제 햇빛을 덜 받으니까 소나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차를 수확을 해가지고 차를 덮어가지고 만들면 찻잎이 차 맛이 좀 부드럽고 단맛이 좀 강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사계절 내내 푸르른 녹차나무, 꽃은 언제 필까요? 정답은 키가 훌쩍 큰 녹차나무에 숨겨져 있다고요. 근데 네. 이 녹차들이 키가 많이 자랐네요. 그 녹차 씨하고 이 가을에 이 이제 꽃을 보기 위해서 정전을 안 한 겁니다. 자르지를 않았어요. 꽃이 봄이 아니라 가을에 피어요. 예, 가을에 핍니다. 씨하고 꽃하고 같이 열립니다. 볼록볼록한 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꽃이 됩니다, 좀 있으면. 여기 잎사귀 밑에 이렇게 녹차 씨가 전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또 어떻게 감나무에 감 달려있듯이 씨가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면 요런 알맹이가 이제 이렇게 익어서 나옵니다. 화장품 원료로도 들어가고, 지금 저희는 이제 기름도 추출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식용, 음식으로도 하는 분이 있어요. 녹차 씨를. 예, 장아찌 하시는 분도 지금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동의 자연이 빚은 차맛 보러 가볼까요? 요 꾸러미와 함께라면 차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요. 선생님 박스가 뭐예요? 요거는 티캠핑 박스입니다. 저 야외에서 차를 드실 수 있게 이게 세팅을 해드리는 그 차가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나만의 작은 카페 티캠핑. 티캠핑 박스만 있다면 발걸음을 옮기는 곳 어디든 찻집이 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차밭 곳곳에 조성돼 있는 쉼터에 자리 잡고 탁 트인 풍경 속에서 차를 마시면 그 맛과 향이 배가 된다고요. 과연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저기 발효차입니다. 발효차. 이 향을 한번 맡아보셔도 돼요. 이게. 은은한 향이 나요. 네. 저는 단향이 좀 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요 차를 요 다구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붓습니다. 이제 물을 부시면 한 1분 정도면 우러나요. 찻잔은 그냥 가와이 두시면 돼요. 예. 이런 민망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풍경 여지도 다도 특강. 차를 이제 내려드리는 사람을 보고 팽주라 그래요, 원래 이게 예전에.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마신 다음에 드시면 돼요. 먼저 마시면 이제 그 저에 대한 그 예의가 있으니까 제가 마시면 이제 한번 차를 드셔보십시오.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맛이 나요. 그렇습니다. 첫 잔하고 또 둘째 잔, 셋째 잔, 그 맛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그런 걸 음미하시면서 차를 드시면 됩니다. 그윽한 차향에 한 번, 눈부신 풍경에 두 번 취하는 것이 티캠핑의 매력이라는데요. 차 맛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풍광에 따라 가지고 어떤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면 그 선정한 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차 향기하고 뷰하고 같이 어울려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웨이팅도 시간 제한도 없이 솔향과 차향을 즐기다 보면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랍니다. 치유의 느낌을 받았다. 예, 이제 그거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오시는 분들이 뭐 차를 드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찾고 가시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잃어버린 여유를 싱그러운 초록의 품에서 되찾아봐도 좋겠죠. 지리산 산길 따라 이번엔 잘 닦인 돌계단을 타고 올라가 보는데요. 큰 바위 아래 누군가 일부러 뚫어놓은 듯한 좁은 통로를 지나자 4차원 세계로 통할 것 같은 문이 보입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펼쳐지는 기이한 풍경. 지리산 삼신봉 중턱에 위치한 마고성입니다. 마고성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마고인데, 그렇다면 이 마고성은 인류의 시조를 모신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선 세계를 상상하며 만들었다는 마고성. 에메랄드빛 연못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는데요. 곳곳이 포토존으로 이미 SNS에서 유명한 인생샷 명소라고요. 인물 사진도 찍고 전체 풍경도 찍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네. 여기 이 성벽들이 모두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솜씨로 만들어졌다면 믿어지시나요? 한풀 선사가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쌓아올린 결과물인데요. 그 기간만 50년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돌은 다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돌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못을 팔 때 거기서 나오는 돌, 길을 닦을 때 나오는 돌,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서 나온 돌들입니다. 돌을 쌓기만 한 줄 알았는데 어딘지 낯익은 문양이 눈에 띕니다. 오징어 게임에도 많이 나온 것이죠. 네. 이걸 원방각이라 그러는데, 원은 하늘을 뜻하고 방은 지구, 각은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사상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돌 사이사이 숨어있는 문양과 조각을 찾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은데요. 지리산과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은 마고성 너머로도 쭉 이어집니다. 1,500개가 넘는 돌탑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삼성궁인데요. 선생님 삼성공이라 했는데 그 삼성의 뜻이 뭐예요? 삼성은 한인, 한웅, 당군 세 분을 모신 곳입니다. 성인 성자를 씁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돌담 사이로 갖가지 모양의 돌탑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보통 저희가 소원 빌 때 돌탑을 쌓잖아요. 여기도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솥대, 돌탑은 솥대를 의미하는데, 솥대는 그 애군을 방지하고 풍요를 지원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옛날 우리 고조선 시대 때 내려오는 풍습이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돌만 쌓으면 다 솥대면 쟤도 솥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맷돌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솥대입니다. 다양한 돌로 쌓아 올린 특이한 솥대만큼이나 특별한 이름이 붙은 길도 있다는데요. 그 이름이 배달길이라고요. 선생님 저기 배달길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저기는 뭐 배달 가는 길인가요? 배달길은 우리가 밝은 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한웅이 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배달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을 내려다보며 사색을 즐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며 평온함이 차오르는데요. 지금 세 번째 세 방. 번째 세 번이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입구 들어올 때부터 여기 지리산의 어떤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혼자서 여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비하게 느껴져서, 네,
와보니까 진짜 그 기운이 느껴지고 풍경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던 것 같아요.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네, 엄청. 여름엔 하늘을 담은 쪽빛 연못이 눈을 사로잡았다면 가을엔 단풍으로 장관이 펼쳐진다는데요. 올가을 곱게 물든 절경 속에서 지리산의 정기 한가득 충전해 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여정은 골짜기 아래 이야기가 흐르는 마을로 가봅니다. 산등성이 넘어 탁 트인 평야가 펼쳐진 이곳은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악양면 평사리 들판인데요. 한국 현대문학의 한 획을 그은 박경리 작가. 그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대하소설 토지는 최참판 일가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구한말부터 광복까지 우리 민족의 삶을 폭넓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박경리 선생은 왜 이곳을 토지의 배경으로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 먼저 박경리 문학관으로 가봅니다. 박경리 선생님께서는 딸 김영주를 데리고 문학기행을 여기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문학기행을 나가지고 다른 절에 한산사라는 절에 행화를 보러 들어가고 박경리 선생님은 전망대에 서서 여기에 병사리벌판의 무디밑들을 한번 보는 순간 어린 시절 외갓댁에 가면 외할머니인데 들었던 이야기 호열자 그 당시에 그 병에 걸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죽어나가다 보니까 배가 익어서 논바닥에 쓰러지는데도 소화할 사람이 없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는 글로 옮길 시기가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토지 소설을 쓰시게 되신 겁니다. 어릴 적 들은 이야기에서 시작된 작품 토지는 원고지 31,200장, 집필 기간만 무려 26년이 걸렸답니다. 특히 60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해 인물 사전까지 있을 정도라고요. 문학관에선 작품을 필사하며 감동을 되새겨볼 수도 있습니다. 필사해보시니까 어때요? 어떻게 이런 비유법을 쓰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문으로만 그걸 봤었는데 또 몰랐던 인물에 대해서 여기 와서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사리 마을 곳곳에는 소설 속 장면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위풍당당한 기와집이 한눈에 들어왔다. 문학관 옆에 자리한 큰 기와집이 바로 소설 속 묘사를 충실하게 담아낸 최참판댁입니다. 어찌나 생생하게 재현했는지 실제 조선시대에 지어진 한옥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 대궐 같은 집에 살았던 최참판은 작품에서 5대째 지주로 군림하는 만석군으로 불리는데요. 참판이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계급일까요? 종 이품 당상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네 번째 위치에서 임금님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위치에서 보면은 차관이나 차관 보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석군이면 어느 정도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만석군 하면은 조선 시대에는 이제 농사 기법이 없어가지고 이 한마지기 200평에서 2석이 나왔습니다. 소작인이 한 석을 가져가고 200평 한마지기에서 한 석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00평 곱하기 만을 하면은 200만 평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만석군이라면은 내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다 할 정도의 그런 부자였다는 것이죠. 작품 속 마을 최고 부자답게 의리의리한 규모를 자랑하는 최참판댁. 실제 조선시대 양반가의 가옥 구조를 그대로 살렸답니다. 이곳이 양반들이 출입하는 소쓸대문입니다. 이 방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몇 칸 정도나 될까요? 예, 여기에 조성된 게 그 옛날 조선시대에는 왕이 100칸 이하로 규제를 해놨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땅이 많아도
99칸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죠. 여기는 총 몇 칸 정도나 될까요? 99칸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99칸. 예. 남자의 공간과 여자의 공간이 확연히 구분되는 시대가 조선시대예요. 사랑채에는 남자의 공간, 그 다음에 안채, 별당채, 여자의 공간. 남자의 공간에는 가면은 그 기둥 자체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남자의 공간. 안채와 별당채에 가면은 기둥이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여자들의 공간입니다. 최참판 댁의 구조를 살피다 보면 당시 양반가의 삶이 눈앞에 그려지는데요. 안방마님이 저기 앉아가지고 투명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소스 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손님이 오는지를 보고 조안상, 다가상을 그 손님에 맞춰서 준비를 하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방에 앉아서도 손님이 오는지 아닌지 잘 지켜보고 있어요. 예, 늘 이렇게 이제 밖에 어떤 손님이 오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그 참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소설 내용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정갈한 전통 가옥과 너른 들판이 어우러진 최참판 댁을 거닐다 보면 그 시절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답니다. 다른 데 가면은 이런 데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발 벗고 올라도 된다고 그래서 좀 잠시라도 쉬면서 옛날 사람들은 더울 때 어떻게 지내나 그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렴풋이 어릴 적 추억도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요즘에 뭐 근대사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조금 더 다시 뭐 매체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김약국의 딸들도 읽어봤고 토지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30년 전에 봤었는데 그때는 진짜 토지의 그 전경들이 좀 선할 정도로 했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현대화가 되어서 그때 그 생각들이 좀 더 납니다. 민중의 애환과 굴곡진 삶을 생생하게 담아낸 소설 토지. 작품 속 공간이 현실이 된 곳에서 그 시절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불기자심입니다. 내 자기를 속이지 마라. 내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 남은 속일 수는 있잖아요. 남을 속이기는 쉬워요. 근데 자기가 속인다는 것은 스스로가 알거든요. 내가 저분에게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는 본인이 알아요. 이 불기자심이란 말은 바르게 살자. 다시 말하면 그런 뜻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